시간표 진짜 좋아요. 저도 목요일이 1355, 1357. 항공사 1357. 안녕하세요. 바로 교과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로 하면은 온라인 클래스 마지막 수업이 될 텐데, 선생님이 몇 가지만 조금 안내할 게 있어서, 안내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 같이 볼게요. 일단 우리가, 수요일 날 계약을 하게 됩니다. 5월 27일 수요일 날 계약을 할 것인데, 5월 27일 수요일 계약을 해요. 그럼 바로 이제 6교시에 탐구 비반이 물리 1이 들었어요. 여기 반은 이제 바로 시험을 칠 거예요. 지금까지 온라인 클래스를 잘 들었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시험을 칠 건데 여러분들의 태도에 반영을 할 수도 있으니까 좀 미리 지금까지 배웠던 거 복습해오면 좋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바로 그 다음 날인 목요일부터 저기 멀리 출장을 가게 돼요. 그래서 쌤이 2주 후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탐구 A반은 시험을 칠 수가 없어. 탐구 A반은 시험을 언제 칠 거냐 하면은 6월 12일에 들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 네, 탐구 A반은 6월 12일 금요일날 3교시에 탐구 A반 들었거든? 그때 시험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탐구 A인지 탐구 B인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은 그냥 탐구 B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공부를 해오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5월 28일부터 6월 10일까지 학교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 기간, 약 2주의 시간 동안은 여러분들이 아마 선생님 대신해서 들어가는 선생님과 아마 공부를 하든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요 기간 동안은 여러분들이 각자 공부해올 거를 가져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참고를 해주시고, 일단은 1회고사는 보지 않으니까, 공부할 시간은 이 2주의 공백 기간 동안 또 열심히 나가면 되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한번 수업 시작해 볼게요. 오늘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한 내용인데, 교과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과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지난번에 학습을 했었습니다. 일과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학습지를 통해서 학습을 했었는데 일이라고 하는 거는 과학에서는 W라는 기호를 쓰고 운동 에너지는 키네틱 에너지 EK를 표시한다 라고 이야기했었어요. 롤러코스터가 레일을 따라 운동할 때 중력이 작용하며 롤러코스터는 내려갈수록 속력이 빨라지고 올라갈 때는 속력이 점점 느려진다. 이처럼 물체에 힘이 작용을 하면은 힘은 물체에 일을 하며 물체의 속도가 변한다. 그림과 같이 질량이 m인 물체가 v0의 속도로 운동하고 있을 때 f를 작용했더니 속도가 v로 변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 운동 에너지의 정리를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거는요, 힘 곱하기 거리를 표시한다고 했었죠. 일은 힘 곱하기 거리인데, F는 MA라고 하는 공식에 의해서 일이 MAS가 되고요. 여기에서 우리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한 식 있지?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은 2AS에서 2분의 1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 AS이기 때문에 AS이기 때문에 이걸 AS에다 대입을 해주면은 요 식이 나옵니다. 요 식은 뭘 의미하지?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 변화했다 라고 하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면은 알짜임이 물체에 해준 일은 그만큼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며 이것을 일과 운동 에너지의 정리라고 한다 라고 했던 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지를 통해서 학습을 했었어요. 여기 다시 한번 운동 에너지의 식 헷갈리는 사람들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고 가보겠습니다.
포텐셜 에너지에는 선생님이 두 가지 있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하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다라고 했고요. 또 하나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잠재적인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얼마 후에 어떠한 속도를 가지게 되는 그런 능력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어떤 물체를 이렇게 위로 들어 올리면은 이 물체는 내가 손에서 놓는 순간 바닥으로 낙하하면서 속력을 가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여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한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식은 mgh로 표시한다. 이거는 그냥 암기. 그 다음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 역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구했었는데, 이렇게 힘이라고 하는, 탄성력이라고 하는 거는 길이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정비례 그래프를 그리게 돼요. 그럼 우리 1과 거리 그래프에서 면적은 1이기 때문에 이 용수 처리해준 일이 2분의 1 kx의 제곱이 되고요. 그래서 이 용수 처리 물체 해준 일만큼 이 물체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에 대한 식은 2분의 1 kx의 제곱이다. 별표, 암기.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질량이 2kg의 물체가 100J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기 위해선 속력이 얼마여야 될까요? 한번 식을 세워볼게요. 2분의 1 mv 제곱이 100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질량이 2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v 제곱이 100이거든? v는 얼마? 10.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그 다음에 용수철 상수가 100인 용수철에 물체를 연결해서 0.5만큼 잡아당겼어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일까요? 네, 2분의 1 kx의 제곱은 2분의 1 곱하기 100 곱하기 0.5의 제곱 50 곱하기 0.25니까 얼마가 나와야 돼 이게? 얼마니? 12.5인가? 12.5 단위는 주울이죠. 에너지니까.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문제지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다음. 그래서 우리가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들은 보존이 될 수 있는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했습니다.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할 건데, 이때 이 중력과 탄성력에 의해서 운동을 할 때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라고 했습니다. 먼저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에요. 자, 어떤 물체가 중력을 받으면서 낙하할 때 이 중력이 한 일을 한번 구해볼게요. 일이라고 하는 건 힘 곱하기 거리인데, 중력이라고 하는 거는 질량과 중력 가속도의 곱이니까 mg로 표시할 수가 있죠. 그러면 h1에서 h2까지 낙하할 때 이 중력이 물체 해준 일은 mg h1 빼기 h2가 될 거야. 그러면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mg h1 빼기 mg h2거든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h1에 있을 때의 속력을 v1, h2에 있을 때의 속력을 v2라고 한다면은 요거는 뭐랑 같게 되냐면은 1과 운동 에너지의 정리에 의해서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이 되죠. 그러면 V1이 커, V2가 커. V2가 크기 때문에 바닥에 떨어질수록 속력은 커집니다. 2분의 1 mv2의 제곱 빼기 2분의 1 mv1의 제곱을 해줘야겠죠. 얘가 더 크니까. 왼쪽이 크니까. 요거를 정리해보면 아래식이 나오는 겁니다. 2분의 1 mv1의 제곱 더하기 mgh1은 2분의 1 mv2의 제곱 더하기 mgh2. 왼쪽의 식은 뭡니까? h1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지,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니까 오른쪽 식은 뭡니까? h2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되겠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중력만 받아서 운동하는 물체는 높이에 관계없이 역학적 에너지가 똑같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놀이공원에 있는 롤러코스터는 그림과 같이 높은 곳에서의 중력 포텐셜,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낮은 곳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서로 전환되면서 운동한다. 이렇게 밑줄. 따라서 높은 곳에서는 속력이 느리고 낮은 곳에서 속력이 빠른다. 하지만 운동하는 동안에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게 보존된다. 이게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의미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니까 초록 색깔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고 빨간 색깔이 운동 에너지인데 그 합은 언제나 어때요? 언제나 파란색 역학적 에너지가 똑같죠. 운동 에너지가 많아질 때는 그만큼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 합은 언제나 일정한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질량이 60kg인 다이빙 선수가 10m 높이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0m 높이에서는 정지해 있던 친구니까 운동 에너지가 있어요, 없어요? 운동 에너지가 없네요. 역학적 에너지는 뭐랑 같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최대값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낙하하고 있습니다. 뭐는 보존됩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므로 낙하하는 동안에 중력이 한 일만큼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증가하는 거예요. 빨라지니까. 그러면 수면에 도착하는 순간 다이빙 선수의 속력은 mgh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가장 높이 있었을 때, 즉 뭐랑 같은 거야?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최대값이면서 바로 이 친구의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바닥에서 수면에서의 속력은 또 뭐가 되는 겁니까?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바닥에서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최대값이라고 쓸 수가 있고 두 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같아야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V가 얼마가 나오는 겁니까? V는 루트 EGH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뭐예요? 수면에서 이 친구가 가지게 되는 최대 속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탄성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볼게요. 중력과의 차이가 있다면 중력은 중력을 받으면서 움직이는 물체가 가지게 되는 건데 이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용수철이 내가 안쪽으로 압축시키거나 바깥쪽으로 당기면서 용수철 희미하게 되는 일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직접 영상도 찍어서 올려주고 했었는데 아까 위에서 했던 식과 같은 전개입니다. 포텐셜 에너지의 차는 운동 에너지의 차이와 똑같다. 왜냐하면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는 거니까. 그러면 역시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식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이때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하게 보존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바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용수철 상수가 100N/m인 용수철에 1kg의 물체를 연결했어요. 수평 방향으로 0.4m를 당겼다가 놓았대요. 그러면 물체가 진동하면서 가질 수 있는 최대 속력을 물어보고 있네요. 역시 그럼 우리가 그 식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아. 역학적 에너지는 누구랑 같냐면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과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운동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포텐셜 에너지의 어떤 값? 최대값과 같고요. 그 다음 포텐셜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어떤 값?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과 똑같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한번 풀어보면은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0.4m만큼 당겼다가 놓았으니까 이렇게 쭉 원래 길이에서 0.4m를 당겼대요. 그럼 이 친구의 포텐셜 에너지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2분의 1 K 최대 당긴 길이를 가장 당긴 길이를 A라고 할게요. 그럼 2분의 1 KA의 제곱이 바로 포텐셜 에너지의 최대값이 되는 거니까 여기 얼마입니까? 2분의 1 곱하기 100 곱하기 0.4의 제곱이니까 얼마가 나와요? 50 곱하기 0.16이니까 8 나오네, 8.
맞죠? 그러면 이게 8J이지. 이게 뭐랑 같아야 돼? 최대 속력을 구하기 위해서 운동의 최대값이니까 2분의 1 m의 라지 V 제곱할게요. 최대값이니까. 그러면은 질량이 1이기 때문에 16이 V 제곱이니까 속력이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최대값이 4m/s의 최대 속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4예요. 이렇게 쭉 풀어보면 되고요. 실험은 넘어가고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마찰이나 저항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풀어나갈 이 물리학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런 마찰과 공기저항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괄호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경우를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이렇게 보존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열이 발생할 때는 또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고요. 그리고 소리가 발생할 때, 빛이 발생할 때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보존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아래 그림 보니까 공이 처음에는 굉장히 높이 있었는데 튕기면 튕길수록 우리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공이 점점 높이가 이렇게 감소가 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공이 바닥과 충돌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뺏기기 때문에 그래요. 소리로 뺏기고 열로 뺏기고 바닥과의 충돌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뺏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공은 바닥에 이렇게 멈추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는 그런 상황들에서는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멈추는 거가 아니라 계속해서 튀어 올리는 그런 상황을 가정해서 문제를 푼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지면에서 관측한 빗방울의 속력은 약 9m/s이다. 이 빗방울이 1.2km의 높이에서 떨어진 것이라면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인가? 아니야, 이거 풀지 말자. 시험에 안 나올 거니까 풀지 말자.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생 많았고, 이제 저기 계약하면은 만나도록 할게요. 근데 탐구 B반을 만나는 탐구 A반은 선생님이 출장을 가가지고 2주 뒤에나 보겠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계약하게 된 거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어느 학교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하하호호 웃으면서 같이 수업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수업 잘 마무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았어요. 안녕.